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묵직하신가요? 이게 그냥 변비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변의 냄새 확인은 필수인데요. 장에 문제가 생기면 냄새부터 달라집니다. 시큼하고 썩은 듯 찐득하던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장 속 환경이 이미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약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음식 하나만 잘 챙겨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샐러리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적의 샐러리 효능 첫 번째, 장 건강. 유산균을 먹는데도 속이 답답하고 변화가 없나요? 문제는 장 환경. 먼저 깨끗이 비워야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내 환경을 청소해주는 디톡스가 필수인 거지요. 중국 고대 황실에서 비방으로 전해져 온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바로 샐러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샐러리는 오래전부터 속을 다스리는 채소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고대 중국을 포함한 전통의학 자료를 보면 샐러리를 단순히 향만 내는 채소로 보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몸에 열을 내리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우며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일부 문헌에서는 기생충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지금처럼 약이 흔치 않던 시대에 자연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흔적이지요. 그렇다고 샐러리를 구충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예전 사람들도 장 건강을 돕는 식물로 봤다는 점이에요. 샐러리는 채소 중에서도 수분이 아주 풍부해서 장 점막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고 변이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세게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주며 장이 스스로 움직일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피제닌이라는 식물 성분입니다. 국제 근거 기반 의학 학술 리뷰에서도 아피제닌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장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유익균도 줄어들면서 면역이 약해지는데요. 식습관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변비가 찾아오기 쉽지요. 샐러리 한 줌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쌓이면 장의 나이를 되돌리는 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혈압과 혈관 건강. 샐러리는 왜 혈압에 좋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순환을 돕거든요. 특히 나트륨이 쌓이기 쉬운 중년 이후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께 아주 든든한 채소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혈관도 조금씩 굳어집니다. 여기에 짠 음식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혈관이 더 쉽게 조여지고 긴장하게 되지요. 샐러리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에 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고 긴장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관련 학술지에서도 식물성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과 혈관 탄성이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샐러리 속의 아피제닌, 루테올린 같은 식물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관 염증이 줄면 피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성 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몸의 활력 보충에도 좋은 거지요. 특정 약물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의 에너지와 기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처럼 하루 한두 줄기의 샐러리를 습관처럼 챙기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해외 임상 논문에서는 식물성 플라보노이드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 성분이 샐러리에 풍부하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혈관은 한번 굳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늙기 전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세 번째,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샐러리는 혈당이 튀지 않도록 돕는 채소입니다. 당이 거의 없고 대신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 밥이나 빵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욕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요. 샐러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지방대사와 혈당 조절 경로에 관여한다는 동물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또 샐러리씨 추출물을 이용한 인체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낮아진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간 해독에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점차 늘어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고염식, 음주가 반복되면 간세포가 피로해지고 염증 반응도 쉽게 올라오지요. 샐러리에 들어있는 식물성 활성 성분들은 몸속 염증 신호와 산화 스트레스가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이 해독과 대사 기능을 수행할 때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즉 샐러리는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간이 제 역할을 편안하게 수행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야식이나 고지방 식사, 음주가 있었던 다음날 아침, 식사와 함께 샐러리를 소량 곁들이는 방식은 중년 이후 간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뇌 건강과 부기를 완화시켜줍니다. 몸이 자주 붓고 힘이 없나요? 잠을 잔 후에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듣는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 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뇌가 피로를 더 빨리 느끼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샐러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이 풍부해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고 과한 나트륨을 조절해서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염증 신호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흐름도 있습니다. 결국 붓기가 빠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뇌도 한결 맑고 깨끗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이 얕고 자꾸 뒤척이는 날이 있다면 샐러리를 자주 드셔보세요. 신경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수면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샐러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은 혈관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에 머물던 수분과 노폐물이 흐름을 찾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자주 붓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있는 분들, 스트레스와 피로가 오래 남는 분들께 좋은 음식입니다. 샐러리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약을 드신다면 샐러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입니다. 샐러리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어 약 효과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갑작스러운 채소 섭취량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즙으로 드시기보다는 평소와 비슷한 양을 유지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셋째, 여러 채소 과일을 한 번에 많이 갈아 먹는 경우입니다. 샐러리와 사과, 파인애플,
레몬 등을 과하게 섞어 주스로 마시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가능하면 씹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샐러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 잘 맞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돕고 샐러리의 섬유질은 유익균이 머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발효유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미국 국립보건원과 유럽 임상영양 관련 논문들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식후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임상영양 분야 연구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샐러리에 두부를 곁들인다면 부담 없이 속을 채우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샐러리에 들어있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샐러리 속 플라보노이드가 몸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견과류는 씹는 시간을 늘려줘서 식사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게 하지요. 그래서 과식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다는 기준은 미국 심장학회 등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샐러리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전에 소량을 드시는 겁니다. 샐러리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먼저 먹어두면 포만감이 올라가고 밥이나 빵, 면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한두 줄기를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주스로 만들어도 좋은데요. 사과나 오이와 함께 갈면 향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씹어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샐러리를 씹으면 섬유질이 그대로 들어가 장 운동에 더 도움이 되고 침과 함께 섞이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지요. 샐러리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다면 처음에는 천천히 소량씩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리 속 당 알코올 계열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위장 통증이 생기면 중단하고 관찰해보세요. 또 샐러리를 손질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은데요. 드물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째,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는다. 둘째, 변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고 오래 남는다. 셋째, 변이 딱딱하거나 토막토막 끊어져 나온다. 넷째, 가스가 자주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다섯째, 식후에 속이 무겁고 피곤함이 몰려온다. 여섯째, 배에 묵직한 답답함이 자주 느껴진다. 일곱째, 피부가 칙칙해지고 얼굴이 잘 붓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식단에 샐러리를 꼭 추가해보세요.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나요? 본인과 가족들도 고생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약물 치료와 뇌를 많이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면 현 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룹 테스트는 뇌 건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글자는 빨강이라 쓰여 있지만 빨강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글자의 색깔인 노랑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단어를 보고 함께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초록, 파랑, 보라. 어때요? 쉽지 않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꼭 글자의 색깔을 말해주세요.
어떤가요? 반응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셨나요?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이 양호한 편이고 8개 이하로 말하셨다면 뇌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의 의미를 읽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색깔을 말하려고 하면 반응이 느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느리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트룹 효과라고 하는데 일정한 규칙에 익숙해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잠든 뇌세포를 깨울 수 있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